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부국강병과 영토 회복을 꿈꾸는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잠수함의 SLBM과 관련된 독침 전략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의 탑재가 예상되는 SLBM 현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주변국의 잠수함 SLBM 현황입니다. 군사 기밀이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터넷에 공개된 한국 SLBM 사거리 500km를 기준으로 일본의 심장 도쿄를 타격하기 위해 도산 안창호함이 잠항해야 할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를 타격하기 위해서는 도산 안창호함이 타격 가능한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일본의 감시망을 피해 은밀하게 일본 도쿄만으로 이동해 갑자기 탄도 중량 2톤의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일본은 신속한 대처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일본의 강점인 대잠전과 대기뢰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냉전시대 미국의 요구로 소련 봉쇄 전략에 참여한 일본은 1960년부터 자체 잠수함을 생산했고 1964년에는 잠수함대를 창설하였으며 당시 소련 봉쇄를 위해 소야해협, 스가루해협, 대한해협에 각각 2척의 잠수함을 배치해 총 16척을 보유했으며 지속적으로 일본은 대잠전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의 요청으로 대중국 봉쇄 전략 차원에서 동중국해의 오스미 해협과 미야코 해협에 추가로 잠수함을 배치하면서 총 24척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핵심 지역을 24시간 잠수함 감시와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함께 잠수함 음향 감시 시스템을 규슈, 오키나와 대만으로 부설했고 대한해협과 스가루 해협에도 음향 탐지 장치를 부설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수의 SH-60 계열의 대잠 헬기와 P-1, P-3 오라이온 해상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수중에는 주요 길목의 잠수함 배치와 수중 음향 감시 체계로 그리고 공중에서는 다수의 대잠 헬기와 해상 초계기로 막강한 대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은 세계 유리, 기형적인 대기뢰전에 특화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원자폭탄 때문에 항복을 한 게 아니라 잠수함과 일본 주요 항구 주변에 막대하게 뿌려진 규뢰 때문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자 항복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 니미츠 장군이 추진한 일본 해상 봉쇄 작전 일환으로 주요 항구에 기뢰 12,000발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남아있던 기뢰 6,600발, 일본군이 설치한 방어용 기뢰 55,000발을 제거하기 위해 소해 작전을 수행 과정에 자연스럽게 일본은 25척 이상의 소해함 그리고 소해 헬기 대형 11대, 중형 8대의 세계 최고 소해 작전 능력을 보유 중입니다. 예전에는 기뢰를 부설하는 함정과 소해하는 함정이 따로 작업을 했는데 요즘은 동시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예전에 자신들이 당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지금까지도 막강한 대기뢰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의 시커먼 속내는 자신들이 과거에 당한 엄청난 대기뢰전 위력을 뼈저리게 느끼고 향후에도 지형을 잘 활용하면 대기뢰전 자체가 좋은 공격무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막강한 대기뢰전 전력을 보유하는 것은 다분히 한국 해상 봉쇄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북아의 주요 해상 교통로에 일본이 기뢰를 부설하면 한국의 해상 물류망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방위사업청은 대귀뢰전에 대비하여 무인귀뢰 처리기를 개발 완료해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추가로 수중 자율 귀뢰 탐색체를 2020년 계약해 체계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귀뢰도 문제지만 속이 시커먼 일본의 대귀뢰전을 통한 해상 봉쇄 작전에도 잘 대비해 주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본 대잠 전력과 대귀뢰전 전력을 뚫고 일본 도쿄만까지 우리 잠수함이 진출하여 SLBM을 발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잠수함은 수중 장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바닷속을 자망하다가 암초에 좌초되거나 상승과 충돌, 그물에 걸려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잠수함은 출항지에서 작전 지역으로 이동할 때 주로 관성 항법 장치를 통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수면 위로 마스트를 올려 통신을 통해 위치를 보정합니다. 그리고 능동 소나로 주변의 해저 지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 상황에서 능동 소나를 사용하거나 잔잔한 해수면 위로 올라와 통신을 하는 것은 상대 측의 잠수함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위 지도는 일본의 영해입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지역은 대부분 공해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평소에 이 지역에 대한 해저 지형 조사, 관성 항법 장치로 자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치 오차, 조수 간만 및 해류 영향으로 어떤 위치 오차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각 해역의 어군과 동물, 상선 등이 내는 소음에 대한 다양한 음문 데이터베이스를 신속하게 구축해야 하고 잠수함 측면 배열소나 애인 소나 장치를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음파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음탐사의 경험과 판단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참고로 장보고함의 관성 항법 장치의 위치 오차가 하루에 약 3.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영해가 3LE로 적용되고 있는 규슈 남부 오오스미 해협과 홋카이도 스가루 해협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자막 노하우를 습득해 각각 양방향으로 도쿄만과 오사카만 쪽으로 자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음파의 전달 손실, 굴절, 그리고 바닷속의 각종 선박의 소리, 파도, 조류소리, 수중 생물 소리를 통한 배경소음, 수중의 안반, 침몰한 선박, 어군, 수계 등 다양한 유사 표적이 존재함에 따라 실제 잠수함의 탐지율은 매우 낮습니다. 동해는 평균 수심이 1700m를 넘고 수면 아래 300m 지점은 수온 약층이 있어 음파의 굴절이 일어나고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서 다양한 수계가 생겨서 잠수함 탐지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또한 거리가 멀수록 음파가 굴절돼 정확한 탐지가 어려운 약점을 이용해 깊이 잠수하는 전술, 호버링 전술, 착저 전술 등 다양한 잠수함 해피 기술을 활용하면 도산 안창호함이 SLBM 발사 가능한 지역으로 자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북아의 바다에는 쿠로시오 해류가 흐릅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며 폭은 약 100km이고 해류의 깊이는 약 3000m로 알려져 있고 필리핀에서 북상하여 동중국해에서 아마미오 섬과 야쿠 섬 사이에 도카라 해협을 거쳐 다시 태평양으로 나옵니다. 난류에 대한 재미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1969년 7월 미국에서 해류 조사를 하던 벤 플랭클린 잠수함으로 멕시코 만류를 타고 물속을 스스로 흘러가는 실험을 했는데 수면 위의 동력 선박과 거의 비슷하게 이동했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쿠로시오 난류의 무한 자연 동력을 활용해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동북아 바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상선이 이동하는 해상 물류망이 존재합니다. 상선은 대단히 큰 소음을 발생하는데 상선의 소음을 추적해 상선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 은밀하게 태평양으로 진출이 가능해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산 안창호함이 SLBM으로 일본 도쿄를 타격하는 것은 평시에 반복 훈련을 통해 해당 작전 지역으로 오직 관성 함법 장치로 얼마나 정확하게 자망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일전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잠수함 사령부의 작전 수행 능력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잠수함 사령부가 일본의 심장 도쿄를 타격하는 것,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분산,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일본의 방공망을 은밀하게 침투해 기습 공격으로 파괴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해병대 도산 안창호급 손원일급 잠수함이 팀을 이루어 일본 핵심 방공망으로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일본 방공망의 핵심인 SM-3 요격체계를 보유한 아타고급 이지스함이 있는 규슈 시세보항, 교토부 마에즈항, 도쿄 인근 요코스카항에 접근하고 대한민국의 귀신 잡는 해병대가 침투해 일본 아타고급 이지스함의 위치와 동태, 패트리어트 위치를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광섬유로 유도되는 중원의 투로 일본 이지스함을 기습 격침하고 500에서 1000km의 잠대지 순항 미사일로 일본 주요 거점에 배치된 팩3를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발사해 파괴합니다. 그리고 해병대는 마무리 확인 사살을 한 다음에 철수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강철비처럼 쏟아지는 대한민국의 사거리 800km, 2톤의 전술 핵무기급 현무포 탄도미사일과 정확도 1에서 2m를 자랑하는 현무 순항미사일의 폭죽 파티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일본 강제징용 희생자분들이 감상하게 해드리면 됩니다. 원래 잠수함은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의 원자력 잠수함 콩커러함이 아르헨티나 벨그라노함을 격침시키자 모든 함정의 출항이 금지되고 해상 주도권을 영국 해군에게 내주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한 척의 잠수함을 찾기 위해 수상함 100척이 필요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매우 뛰어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잠수함이 태평양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쿄만과 오사카만의 등지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 후 태평양 깊은 바다로 숨어 들어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수상전력의 동해 진출이 원활해지고 다시 수상함에서 현무포 탄도미사일과 현무 순항미사일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작전 수행 지역이 넓어지고 일본의 방어는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대마도와 대한해협을 지키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때 대한민국 육군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감행하면 일본 규슈 상륙은 더욱더 쉽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의 잠수함 사령부의 작전 능력이 한일전쟁 양상을 판가름할 키포인트가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잠수함은 서해, 동해, 남해를 주요 작전 지역으로 하다보니 장보고급 잠수함 9척, 손원일급 잠수함 9척,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9척을 보유 예정인데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태평양으로 대한민국의 잠수함의 작전 반경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 디젤 잠수함을 40에서 50대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영상처럼 필요하다면 괌이나 사이판, 필리핀 등지에 해군기지를 구축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편 영상에서도 봤듯이 미국과 일본이 함께 구축해 놓은 규슈 대만으로 연결된 중국 방어망을 우리 대한민국 해군 전력으로 전시 상황에 통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태평양에 해군기지가 있다면 우리 군의 수상함과 잠수함이 일본 후방을 공략할 수 있는 작전 수행 능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한중 전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해군과 잠수함이 서태평양으로 작전 반경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그리고 안보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 관련 영상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코드에 관한 내용을 우선 진행 후 한중 전쟁 시나리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로드한 컨텐츠 내용 중에 오류가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고 또 다른 정보가 있으시면 댓글로 글을 남겨주세요. 해당 의견들은 꼭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서 추후에 업데이트된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숭이와 돼지 새끼를 잡는 날까지 저는 사이버 우병우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산은 내가 지키노라.